번째는 선택한 영역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는 이미 패스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펜독으로 만든 영역을 저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공부하는 선택 영역 저장하는 방법은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아직 우리는 채널을 공부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폴다운 메뉴 선택 부분으로 가셔서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 굳이 채널이라는 패널을 열어놓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패스 작업 없이 선택 영역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선택 영역은 얼마든지 불러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 도구는 어떤 선택 도구를 사용하시든 관계없고요. 선택 영역을 만드시고 나서 풀다운 메뉴 선택 영역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그 영역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역을 저장할 때도 이미 만들어진 저장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 추가하거나 또는 현재 만들어 놓은 영역을 뺄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선택 영역을 삭제하고자 하실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삭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채널 패널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채널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휴지통 아이콘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 영역은 이제 삭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장해 놓은 선택 영역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풀다운 메뉴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역시 선택으로 가신 다음에 선택 영역 불러오기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저장된 선택 영역의 이름이 모두 다 보여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원하는 선택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선택된 영역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불러오는 선택 영역을 추가적으로 더해 줄 수도 있고 역시 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내용 인식 기능입니다. 자, 이 내용 인식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생긴 기능이 바로 내용 인식 비율입니다. 풀다운 메뉴 편집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내용 인식 비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경우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그대로 맞춰야 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크기를 똑같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크기를 조절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조절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안에 비율을 유지해야 보기가 좋은 이미지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이를테면 사람의 얼굴이나 또는 건물, 동물들이 들어있을 경우에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보기 좋지 않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내용인식 비율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미지의 특정한 영역은 전혀 변화 없이 나머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 먼저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나서 내용인식 비율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 다른 이미지 부분은 모두 다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준 영역은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용인식 채우기인데요. 자, 이 내용인식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일반적인 색상으로 그대로 칠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주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이 채워주게 됩니다. 자, 아주 이것도 편리한 기능인데요. 풀다운 메뉴 편집 부분에 우리가 칠이라는 기능을 사용했었는데 보통 전경색이나 배경색, 일반 색상을 사용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내용인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색상을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내용인식 채우기를 어떨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이미지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제거하고자 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미지의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잘라내게 되면 그 부분은 텅 비어버리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복제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겠죠. 자,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내용인식 채우기 컨텐트 어웨어 필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식 기능은 내용인식 이동과 확장입니다. 자, 내용인식 이동과 확장 기능은 컨텐트 어웨어 무브라고 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도구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도구 상자 안에 내용인식 이동 도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옵션 중에 이동과 확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영역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자, 이런 기능은 우리가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동 도구, 무브 툴을 사용해도 똑같이 적용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이동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이 그대로 지워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용인식 이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동된 후에 남은 자리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주변색으로 자동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내용인식 확장 기능인데, 자, 이 확장이라는 기능은 일종의 복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개념인데, 결국은 그만큼 이미지를 복사해서 옆쪽에 붙여주는 건데요. 단, 그 가장자리 부분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기능은 너무 크게 이동하거나 너무 많은 영역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기울기가 많은 부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다지 보기 좋지 않은 결과물을 보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내용 인식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많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기능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내용 인식 비율부터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열기 눌러주고 미리 보기 확인해서 이미지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미지 몇 장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열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총 3개의 이미지를 열어줬는데요. 자, 저는 먼저 이 여자아이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가로 방향으로 제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한 변형 기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미지 크기를 늘려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배경에서 작업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하고 배경은 눈을 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늘리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우리가 제대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먼저 캔버스 사이즈를 키우는 게 더 좋겠죠? 자, 저는 먼저 캔버스 사이즈부터 키워주러 갈게요. 자, 저는 높이 값은 조절하지 않을 거고요. 폭만 조절을 할 건데 지금은 상대치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늘리고 싶은 사이즈만큼 사이즈만 더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400만큼만 키울 거예요. 자, 확인 눌러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양쪽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인데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확 퍼져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취소를 해주고 이 여자아이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나머지 잔디밭 부분만 제가 늘어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이 여자아이를 선택을 해서 저장부터 시켜줘야 되겠죠? 올가미 도구를 선택해서 이 여자아이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선택 영역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데 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이제 저는 이 선택 영역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디에 가서 저장을 하시냐면 폴다운 메뉴 선택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선택 영역 저장이라는 메뉴가 보여지죠?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도 보여지고요. 채널 부분에 새로 만들기라고 보여지죠?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저장 영역이 새로운 채널,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저는 이름 1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영역이 그대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제가 선택 풀어보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제는 선택 영역 불러오기가 보여지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채널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이라는 값이 보여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제가 저장한 값이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죠. 자, 우선 저는 선택은 취소를 해줬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풀다운 메뉴 편집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내용 인식 비율이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변형을 사용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이제 우리는 보호할 대상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부분에 옵션을 좀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늘리고 줄일 건지 우리가 센터 위치 정하실 수 있고요. 또 X와 Y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을 똑같이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옆부분에는 양이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내용인식 비율을 적용할 때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지 묻는 건데요. 자, 100%로 두셔야 됩니다. 자, 옆부분에 보호가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저장한 영역은 모두 다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저장한 영역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자, 저는 먼저 1번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옆부분에는 피부톤 보호라는 값이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 저는 피부톤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늘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이미지를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아이는 크기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잔디밭은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보호한 대상인 이 여자아이는 지금 전혀 크기 조절되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대로 두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왜곡돼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호한 영역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도 관계없지만 반드시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인식 비율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용인식 채우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인식 채우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편집에서 보통 색을 칠할 때 칠이라는 부분에서 전경색이나 배경색을 사용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역시 내용인식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선택한 영역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선택 영역 불러오기에서 1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미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 영역도 이동을 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선택 영역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집 부분으로 들어와서 7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용 인식으로 칠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선택한 영역에 내용 인식으로 채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여자아이는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 주변의 색깔로 이 안쪽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깜짝같이 지금 여자아이가 사라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물론 이런 부분에 약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값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복구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자, 지금 깜짝같이 제거가 됐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성량 부분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역시 이 영역을 제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편집 부분에 와서 7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역시 내용 인식으로 지울 거예요. 이 영역이 당연히 주변 색깔로 채워지겠죠. 제가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성량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배경 색깔로 채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는 보통 복제 도장 도구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지우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다시 파일을 좀 열어볼게요. 자, 제가 미리 보기 선택해서 이미지를 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열기 눌러줬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었던 이미지 보여지시죠? 자, 저는 이 상태에서 작업 내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여자아이를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해제해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내용인식 이동과 연장입니다. 자, 내용인식 이동 도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우선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복구 브러쉬들이 들어있는데 아래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용인식 이동 도구가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인식 이동 도구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 선택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이 여자아이를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약간 넓게 영역을 먼저 잡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인식 이동 도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모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동 값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외곽을 얼마나 잘 선택해서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가 설정이 되는데 자, 기본 값은 보통인데요. 제가 한번 이 상태에서 이 여자아이를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내용인식 이동이니까 말 그대로 이동은 되지만 이 안쪽이 뻥 뚫리지 않고 알아서 주변색으로 채워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제가 클릭하고 이 여자아이 좀 이동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다른 부분에 가져다 놓고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떼볼게요. 자, 그러면 값이 적용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여자아이는 사라지고 지금 이 여자아이의 위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제가 적용한 값은 보통인데요. 제가 만약에 매우 엄격함을 적용해 주게 되면 제가 선택한 영역을 최대치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자, 매우 느슨함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자리 값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통 매우 느슨함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 선택되는 영역이 아주 바짝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 여자아이의 일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동을 해서 이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저는 다른 이미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에 계단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용해 볼 값은 바로 내용인식 확장 기능입니다. 자, 제가 확장 기능은 일종의 복제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선 저는 사각형 도구로 한번 드래그해서 이 계단의 일부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내용인식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가 확장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 부분이 마치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질 텐데 자, 저는 최대한 계단 부분을 맞출 건데요.
지금 이 이미지도 거의 평행하지 않죠. 약간의 각도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경우보다는 보통 평행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값이 원본을 이렇게 벗어나게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원본을 이렇게 덮는 상태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전 한 이 정도에 놓고 손을 떼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장이 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이 중간 부분을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우선 제가 취소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복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저는 이동 도구 눌러주고 Alt 키 눌러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저는 적용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선택을 좀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이 경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확장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역시 이 이미지도 캔버스 사이즈부터 키울 건데요. 저는 좌측면은 그대로 붙여주고 우측면만 키울게요. 자, 제가 400 정도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늘어났죠? 자, 이번에도 저는 선택 영역을 잡을 거예요. 자, 드래그해서 이만큼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내용 인식 이동 도구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옆부분으로 옮기면 되겠죠? 자, 저는 확장할 거니까 그대로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 부분이 딱 잘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내용 인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선택을 풀어볼게요. 자, 어색하지 않게 지금 화면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제가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동 도구를 이용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자, 제가 이렇게 복제를 해놓고 선택을 풀어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잘린 부분이 표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값으로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이나 이동을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이미지를 변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용 인식 비율, 내용 인식 치우기, 그리고 내용 인식 이동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